원일이TV 134번째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랬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박원순 시장의 자살 이후 이해찬 대표의 입장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반응이 사망 직후 조문에서 벌어졌던 후레자식 해프닝이었고, 그 다음날 대변인을 통해서 대리 사과를 했고, 사건 발생 7일 만에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런 대응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이해찬 대표에게 느낀 건 이겁니다. 집권 여당 안에서 내 편, 네 편 프레임이 가장 강한 인물이 이해찬 대표구나. 동지의식만 있고 공당 정신은 사라졌구나. 이겁니다.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에 이해찬 대표의 절실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피해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40년 동지 박원순 시장을 가해자로 만들 순 없다. 이 절박함이 이해찬 대표의 사과에서 느껴진다 이겁니다. 공당 대표의 대국민 사과에는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복기해 보면 박원순 시장 사망 직후 조문 갔을 때 이해찬 대표의 첫 반응은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40년 정치를 함께해온 친구가 죽은 거예요.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의 자살, 그 죽음의 근원이 하지 말아야 될 범죄 혐의였습니다. 그게 국민과 피해 당사자에게 줄 상처, 이런 걸 따질 공당의식, 책임의식보다 그냥 내 친구, 내 편이 죽은 사실이 더 컸던 겁니다. 이해찬 대표한테는. 그러니 필요 이상의 거친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예의가 아니다,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이 발언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이와 2차 가해로 여론이 악화됐죠. 그 다음날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대변인을 통한 대리 사과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피해자에 대한 언급보다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애도와 추모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연결식 마치고 피해자 측 기자회견 열렸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악화된 민심이 애도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어요. 결국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할 상황까지 몰린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피소된 지 7일 만이고 사망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직접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을 위로한다고 했어요.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법적으로는 주관적이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 가지 전제도 분명히 했죠.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대신 공을 서울시로 떠넘겼죠.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 서울시 사건이니까 서울시에서 처리해라. 진상조사 불똥이 민주당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해라. 뒤처리는 서울시가 할 것이니 국민 여러분 그리하셔라.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피해 호소인이란 이 용어, 이해찬 대표 혼자서 쓴 단어가 아닙니다. 청와대도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연결식 이후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범여권 차원에서 용어를 그렇게 쓰자고 사전 협의하고 통일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민주당 대표가 선택한 개인적 용어가 아니고 집단적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피해 호소인, 정치적 함의가 담긴 용어입니다.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여지가 담겨 있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죽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성추행 입증 혐의는 힘들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만 존재할 뿐이다. 이런 의도로 집단적으로 창작한 용어가 피해 호소인입니다. 진정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를 쓰기 위해서였다면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호소인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나 박원순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빼고 피해 호소인이라고만 부르는 의도, 더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하고 난 뒤 그 1시간 뒤에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진상규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똑같이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를 쓰고 나섰어요.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의 브리핑부터 그랬습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황 대변인의 모두 발언이 꽤 길었는데 핵심 두 단어가 빠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성추행 의혹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이 핵심 두 단어를 빼고 그렇게 장문의 글이 써질 수도 있구나.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 호소 직원이었어요. 기자들이 물었죠.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황 대변인은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이 직원이 아직 피해에 대해서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이전에도 쓴 적이 있는가? 황 대변인은 그전에는 쓴 적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이 뭐가 다르냐? 그 사전적 의미를 더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민주당과 서울시가 왜 굳이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직원으로 부르느냐? 그 이유는 너무 뻔하니까요. 박원순 시장한테 가해자 프레임이 씌워지면 서울시와 민주당 전체가 가해자 프레임에 걸린다. 이 정치적 계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박원순 사태는 다르다라는 판단도 있더군요. 뭐랑 다르냐? 안희정, 오거돈 사태와는 다르다 이겁니다. 첫째, 안희정, 오거돈 두 사람은 진상조사를 했고 가해자 신분으로 확정됐고 박원순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다. 가해자가 죽고 없는데 피해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 한마디로 이 논리랍니다. 두 번째,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걸려 있습니다. 이 계산도 분명 있다 이겁니다. 중대한 잘못을 하면 후보를 안 낸다라는 민주당 당헌 96조 2항,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었던 2015년 2월에 만든 혁신당헌입니다. 그 덫에 걸려서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논란에 휩싸인다. 그렇다고 후보를 안 내고 포기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존재를 순순히 인정하면 내년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분명히 받는다. 이런 정치적 셈법이 작동을 한 겁니다. 여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성가족부도 피해자 대책 마련 역시 말로만 지원에 그치고 있어요. 여가부는 뭐하고 있냐 비난 여론이 거셌었죠. 여가부는 지원기관과 논의해서 피해자 보호와 대책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 변호인이나 관련 지원기관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여가부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안 움직인 겁니다. 여가부가. 민주당뿐 아니라 정부 부처도 피해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부, 서울시가 이렇게 나올수록 민심은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박원순 옹호에 나서는 거야 그렇다 치고 가장 결정적으로 민심 악화에 기름을 부은 건 검찰 내부의 소위 임서진이라는 여성 검사 3인방, 이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임서진, 임은정, 서지현, 진혜원 검사.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죠. 박원순 시장하고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니까 이랬습니다. 빌 게이츠도 비서랑 결혼했으니 성범죄자겠네. 이런 글도 또 올렸어요.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피해 여성을 조롱하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한국여성변호사협회가 대검찰청에 진 검사의 징계 요청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더군요.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한마디씩 했던 임은정 검사는 이번엔 입 다물겠다고 했고 미투 1호 서지현 검사는 공황장애 수준으로 힘들다면서 SNS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왜 가만히 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요.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이랬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간섭하지 말고 박원순 성피해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달라. 한모 검사보다 진모 검사 정리가 더 급해 보이니 지휘권 발동 좀 해달라. 뭐 그렇다고 눈 하나 깜짝할 추미애 장관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민주당, 법무부, 청와대, 서울시 그리고 묻지마 지지층까지 입장은 정확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성추행 진상규명 나설 필요 없다. 피해 여성은 법적으로 피해 호소인일 뿐이다. 이런 일관성 있는 반응 일색이에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 TV의 뉴스 공장 외전 더 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이걸 진행하는 박지희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피해 여성을 향해서 이랬어요.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세상에 나서게 됐는지 묻고 싶다. 방송에서 이랬습니다. 집권 여당과 외곽 지지층들의 일관된 이 반응,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오기가 충분한 겁니다. 청와대는 침묵하고 민주당은 사태를 타고 넘으려고 합니다. 여권 입장에서 보면 이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조합 생성시키면서까지 성추행, 성범죄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속내를 국민들한테 그냥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 자체가 2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형사 사법체계상으론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거예요.
공소장에도 피해자라고 씁니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지 않아요. 판결 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겠다? 이게 뭐 정치적 의도는 알겠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서울시도 청와대도 묻지마 지지층도 모두가. 그러니까 민심이 나빠질 수밖에요. 여권에서 진정한 사과를 한 인사는 딱 2명입니다. 김혜영 최고위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영 최고위원은 당의 일원으로 서울 시민과 국민에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고, 박용진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진상 파악 필요하다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비난 폭탄만 맞고 있다고 해요. 피해자 중심주의, 거대 여당 민주당에겐 더 이상 중요치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동지만 있고 공당이 없습니다. 같은 편 패거리 의식만 있고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으로서의 인식이 사라진 거예요. 온통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민심의 변화.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리얼미터 주간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긍정평가가 48.7%, 부정평가 46.5%. 다른 여론조사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 이미 뒤집힌 것도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7%, 4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소 자체보다 자살 이후 민주당의 대응 방식, 특히 이해찬 대표의 반응,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권 전체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동원을 해도 피해자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가해자죠. 자살이라는 가장 무책임한 방법으로 가해자를 영웅으로 둔갑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목숨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해찬 대표가 표현하듯 피해 호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억울해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의 자살 선택은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가장 강하게 입증해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역설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했어야 될 사과문은 이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연이어 터진 집권 여당의 도덕적 타락과 위선, 늦었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 반성으로 끝나지 않고 집안 단속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 사과드립니다. 제가 상상했던 사과문은 이랬는데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고 거대 여당의 힘의 과시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절박함, 절실함, 그 바탕인 동지의식, 내 편 프레임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듯이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라는 그 실체적 진실, 그리고 이를 사과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잣대와 위선, 민심이 판단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